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성공의 길입니다. 애터미 성공의 길. 제가 이제 성공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주셔서 설명은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수입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성공이 맞는데 성공자라고 하면은 꼭 수입만 많은 사람이 성공자는 아니죠. 인품도 갖춰져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갖춰줘야지 성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성공자라고 생각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그렇지만 저도 같이 아직도 갈 길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 경험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제일 간단한 길은 애터미와 쭉 같이 가시면 그 길을 가시면 성공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풀어서 제가 여러분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성공은 저도 여기에 와서 이제 애터미 와서 배운 거예요. 도구, 그 다음에 노력과 방법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박한길 회장님이 처음에 제가 여기를 왔을 때 세미나에서 이제 6시간 반 이런 똑같은 세미나를 이 장소가 아니고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공장에서 했었어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때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물론 이제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꼭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성공 못하는 게 아니고 이치를 몰라서 성공을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이치를 알면 다소 능력이 그냥 보통이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요약해 보면 이런 등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전에는 뭐였냐면 은행원을 했습니다. 행원부터 시작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지점장, 지점장까지 약간은 지점장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은행원 생활을 22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젊어 보이니까 혹시 지점장을 했겠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예, 사실은 나이가 좀 들었어요. 제가 들어서 다녔으면 이제 은행 정년이 좀 넘었어요 이미. 예, 근데 정년을 많이 남겨놓고 그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은행을 정년까지 계속 다녀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좀 저는 잘 살기를 원했는데 잘 사는 거는커녕 저나 제 아내 노후 준비도 안 되고 또 지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님이 이제 지금 살아 계시는데 요새 뭐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노후 준비도 돼야 되는데 모든 게 여의치가 않고 또 우리 아이한테 잘못하면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물림하겠다. 은행을 계속 다녀서 정년까지 다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스스로 이제 은행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은행을 스스로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뭘 스스로 그만둬 분명히 쫓겨났지 그러면서 딱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은행 지점장 하면 연봉이 한 1억 요즘 1억이 좀 넘습니다. 이제 그때도 1억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받다가 갑자기 자기 스스로 은행을 그만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둔다. 예, 더 늦기 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애터미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를 보고 여러분처럼 있는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는 그 박한길 회장님이 여기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6시간 반을 거의 혼자서 하다시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확신이 왔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애터미를 하면 성공한다, 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바로 이제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듣고 오늘 같은 목요일 날 듣고 사실은 금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 한 3개월 정도는 부업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느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전업을 했는데 뭐 한 3년 정도 하니까 수입이 벌써 한 3억 정도 거의 2억 5천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벗어났고 그 정도 벌면은 돈 걱정은 안 하고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돈 걱정도 안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왜 저는 어떤 경우 눈물을 잘 안 흘려요. 가끔 TV를 보면 이렇게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한 12살 날 정도 아이들이죠. 소년 애들이 라면 같은 거 끓여서 같이 이렇게 동생들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아파서 누워 계시고 왜 그런 짓들 TV에 나오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냥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다른 때는 별로 안 그런데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저런 아이들을 좀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제 마음껏 도와줄 수가 없죠. 예, 이제 그런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상태 됐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도 제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애터미를 안 했으면 우리 가족이 제가 은행 다닐 때보다 지금 더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더 나아졌을까요? 더 힘들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애터미를 만나서 정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다 이제 끝냈고 경제적인 어려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또 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저한테는 정말 이게 뭐 성공했다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애터미가 저한테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어떤 그런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께서도 정말 아마 다들 이렇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실 텐데 애터미가 그런 이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 일이 내가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는 길인가를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공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도구 이건 일입니다. 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된다는 거고요. 노력은 뭐 이제 쭉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에 대해서. 그다음에 방법은 뭐냐면 코치입니다. 코치. 이 세 가지라는데 여러분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잡아서 꾸준히라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대기만성까지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죽을 때까지라는 거죠. 대기만성.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다 틀렸다. 제가 이 말을 믿고 은행원 생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이 잘못하면 실패로 끝날 뻔했다. 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은행 지점장까지 하고 어쩌면 또 임원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실패냐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어머니를 호강을 못 시키고 제 가족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살게 한다면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면 무슨 일이든지 잡아서 아무리나 잡아서 성공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럼 실제로 아무리나 잡아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죠? 예. 요즘 사람은 다 열심히 살아요. 편의점도 24시간 하고 설렁탕도 24시간 하고 게으른 분이 별로 없습니다. 게으른 분이 거의 없어요. 열심히 사시는데 왜 그럼 성공을 못하고 잘 살지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도구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도구가 잘못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패러다임이 뭐냐면 좋은 대학교, 일단 대학교를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년까지 근무하면 노후까지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패러다임의 시대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30살에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30살에. 그러면 옛날에는 정년까지 다녀요, 못 다녀요? 다니죠. 그럼 60살까지 다닙니다. 그리고 보통 몇 세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냐면 80세 정도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일을 해서 20년을 노후 준비를 하니까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년까지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다니죠. 못 다닙니다. 도대체로 몇 살까지 다녀요? 50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업, 대한민국 대기업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들어가서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몇 살로 생각하세요? 47살이에요. 47살. 예, 그러니까 30세에 취직하면 50까지 다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쯤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시간이 30세에서 다닐 수 있는 기간이 50세로 엄청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80살까지 살면 되는데 수명은 훨씬 더 늘어서 지금 몇 살까지 살게 됐어요? 몇 살까지? 120까지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뭐 지금 120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미래학자들이 대부분 지금 우리 수명을 120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0살에 그만두면은 몇 년을 노후가 남아요? 70년. 예, 70년. 그러니까 그 옛날에 회사에 취직해서 이렇게 30년을 다녀서 정년까지 다니면 노후가 보존되는 패러다임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일을 생각한다면 이건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회사를 취직하는 것도 그나마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안 되는 수입이 더 안 되는 일을 아무 일이나 해갖고서 어떻게 성공을 하고 잘 살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공할 만한 일을 잡아야 돼요. 이것이 도구를 선택할 때.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은행원 뭐 보람도 있고 가치도 있죠. 또 금융산업으로 뭐 기여도 하죠. 그런데
이 은행원을 해갖고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못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일이 성공을 하려면 물론 이제 돈이 꼭 있어야 성공이냐, 돈만 있어야 성공이냐, 저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인생이 돈이 전부냐, 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모든 부자가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잘 사는 게 좋아요, 못 사는 게 좋아요? 잘 사는 게 좋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져요? 아니면 안 중요해져요? 더 중요해집니다. 이미 아이들 학업까지도 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된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사셔야 되는데 그때 일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무나 잡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히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생을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20, 30년 언젠가는 성공하겠다 싶어서. 그런데 막상 해보면 성공하는 분들은 20, 30년을 평생을 일해서 성공하는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대체로. 대부분 10년 미만, 5년, 뭐 10년 이렇게 돼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일단 꾸준히 하는 게 특히 대기만성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대기만성. 네, 대기만성이라는. 마지막으로 이제 혼자서 이 말이 가장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안 맞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도구를 제대로 잡고 또 노력을 제대로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세 가지 중에서. 그런데 이 혼자서라는 거에 걸리면 이 두 가지 앞에 도구를 제대로 잡아서 노력을 해도 방법이 제대로 모르면 성공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애텀이라는 도구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도구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막 애텀이 좀 싸고 좋아 전달하시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한다면 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 방법 코치예요. 이건 뭔 코치냐?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코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도 그랬어요. 예태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코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들어봤다 하더라도 혹시 주변에서 학교에서 내가 너희들을 성공시키겠다, 내가 부자로 만들어줬다 코치를 해주신 분이 주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책에도 다 혼자서 꾸준히 하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요 코치가 필요해요. 예. 아주 단순한 운동도 그렇습니다. 수영은 어때요? 수영도 코치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제대로 치려면? 제가 수영 코치를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평생 치는 게 개연밖에 못 치는 거예요. 도구 스윙이라고 아시죠? 예. 춤도 잘 추려면 코치를 어때요? 받아야 돼요. 착 가서 이렇게 착 가서 샥 돌고 배우고 딱 이렇게 해서 코치가 시키는 대로. 제가 좀 날렵해서 춤도 배우면 잘 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배우지 못했고 그렇게 뭐든지 잘하려면 코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골프 잘 치는 거하고 수영 잘하는 거하고 뭐 테니스 잘 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자 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신 것처럼 골프를 치면요 여러분은요 싱글 다 치세요. 지금 사실은 열심히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수영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 이미 아마 수영을 물개처럼 하실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셨는데 안 되죠. 그것은 성공에 대한 코치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박한길 회장님이 그때 하신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코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시중에 나가면 코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길거리 학원 그렇게 많아도 부자 코치, 성공 코치라는 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가봐야 그건 제대로 코치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왜 부자가 되는 코치가 없냐 하면 부자는 일단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별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자기 자식만 부자가 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이미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의 문턱을 넘었는데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제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저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하는데 오늘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었어요. 자, 골프 코치는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겁니다. 골프를 잘 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수영 코치도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지 수영을 잘 하고 싶은 사람이 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 코치는 성공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서로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코치가 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시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에 오신 게 잘 오신 게 뭐냐면 이 애터미 사업은 이게
스폰서가 있고 내가 있고 파트너가 이렇게 있죠. 예. 그러면 이 스폰서가 성공하려면 나도 성공해야 되고 파트너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 성공하신 스폰서들이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는 이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위 이제 네트워크가 그렇다는데 네트워크도 네트워크 나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애터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요 성공자가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했죠. 성공 코치는 성공을 한 사람이냐 하고 싶은 사람이냐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성공자가 없습니다. 성공자가 많았으면 네트워크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품은 대부분 싸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야 돈은 번다는데 있는 돈마저 까먹고 그러니까 성공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의 코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그냥 그런 정도로 부족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정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회사고 소비자한테는 정말 싸고 좋은 제품으로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많은 성공자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 그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단어는 여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건 당연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살란 말이냐? 제가 사실은 한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은행원을 하면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사실은 40대 중반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만두면 뭐를 할까? 제가 매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 성공할까? 그런데 제 머리에서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할까 했을 때 떠올리는 것밖에 성공이 안 되는. 근데 제가 그걸 해서는 성공 못하는 걸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나같이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평생 그럼 이렇게 살란 말이냐? 약간 화두나고 막 이제 그런 상태였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애터미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싸고 좋은 제품 써봐. 그리고 애터미사 비즈니스 해봐. 이건 누구나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이고. 그렇게 단순한 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럼 보통 사람이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성공할 수 있다면 내가 못할 저기가 아니다. 난 무조건 할 수 있다, 내가 이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예,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구가 특별한 재능이 없는 보통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도구여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중에. 근데 애터미가 그런 일이에요. 애터미가 그런 일이에요. 예. 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시 좀 짚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어떤 도구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도구입니다, 이게. 예. 근데 알다시피 네트워크 마케팅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유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제품이 싸고 좋아서 소비자가 쓰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가 써보다가 제품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무자본으로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새로운 소비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버는 일이에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 소비자는 왜 완벽한 유통이냐면 일반 유통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구분이 딱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할인점, 여러분이 10년, 20년을 다녀도 그냥 소비자입니다. 절대로 할인점 같이 오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애터미사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걸 좀 너무 싸고 좋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나도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회원가입만 한 상태에서 마음만 바꾸면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같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유통이 다 괜찮지만 특별히 이 애터미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완벽한 유통이다. 소비자한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인식이 안 좋으냐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그런 유통에서의 기능을 잘 못한 거예요. 우선 제품이 별로 안 싸고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는데 주로 이제 중산층들이 이 사업을 하다가 돈을 다 까먹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조건이냐면 기업으로서의 조건을.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가 경영자가 일단 우수해야 됩니다. 경영자가 우수. 모든 기업은 경영자가 100%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제대로 못하면 회사가 커질 수가 없고 그러면 커지지 않는 회사에서 안 되는 회사에서 사업을 해봐야 돈을 벌 수도 없고 잘 될 수가 없고 성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영자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도 있어야 되고.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네트워크 회사의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도덕성 면에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신문에 나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회사들은 아니지만은 경영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품이 중요합니다. 정말 싸고 좋아야 돼요. 자기가 써보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걸 써야 되겠다 할 정도로 싸고 좋아야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수익 구조, 보상 플랜이 적절해야 됩니다. 자, 경영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은행원 출신이니까요. 많은 기업들을 봤어요. 이 기업들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영자가 능력이 100%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이병철 회장이 없으면 탄생 자체가 안 되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회사를 만든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은 경영자가 중요한데 능력은 뭘로 판단하느냐?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애터미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쭉 지금까지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와야 되는데 확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판단 기준이 맞아야 돼요. 그래 확신이 오거든요. 그런데 경영자가 일단 정말 괜찮은 경영자로 이렇게 판단이 되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이 빠르다는 것은 경영자가 능력이 있다는 건데 2012년에 1,800억을 했습니다. 1,000억이 넘고 4년 만에 1,000억이 넘고 2013년에 3,000억, 2014년에 작년이죠 5,000억. 그게 일반 유통업체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애터미하고 일종의 동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맨이 아니고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동업하는 회사가 커진다는 것은 나한테 엄청난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랑 동업하는 이 회사가 50%의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년. 여러분 매년 50% 성장을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빠른 속도로 수입이 커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회사에서 올해 200만 원 버는 판매사가 됐다. 올해 2015년에. 그러면요. 지금 회사가 매년 50% 성장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16년 되면은 300, 17년 되면은 450, 18년 되면은 얼마요? 675만 원. 19년 되면은 1,000만 원. 2020년이 되면은 1,500. 매년 50%니까 그게 되죠?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5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에서 올해 200만 원을 벌면 다른 데서는 그냥 200만 원, 무슨 일이든지 200만 원은 벌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50% 성장을 하는데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이 불과 5년 뒤에 1,500만 원이라는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는 우선 1,500 수입이 되지도 않거니와 1,000만 원 버는데도 직장에서 30년을 다녀야 돼요. 30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50% 성장한다는 것이 빠른 성장이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못 벌고 성공을 못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이 이상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회사가 성장이 빠르고 글로벌 기업이 됐죠.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자가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는 경영자가 이렇게 뒷받침이 되면요,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 너무너무 싸고 좋다는 걸 이미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뭐예요? 이제 수익 구조. 보상 플랜만 갖추면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제대로 된 이제 회사가 되고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제대로 된 회사는요, 사다리 비즈니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다리 비즈니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다리가 뭐예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사다리인데 중산층 서민층에서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에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다리가 되려면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여야 되는데 애터미가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 회사는 수익 구조도 보시면 진입비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회사 할 때 진입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 유지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여러분이 가져오실 게 없어요. 여기서는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업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우리 회사는. 그래서 다른 외국계 회사는 한 사람이 100억도 벌고 이렇게 법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10억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입의 상한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해서 5년 뒤에 저만큼 실적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보다 실적이 더 커져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도 수입은 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제 대만 가서 이런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 이 설명을 했을 때 대만에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는 하지 뭘 대만까지 와서 떠드냐 이런 표정이에요. 완전히. 니네 나서 돈 벌어. 근데 제가 이 상한선이 있어서 대만에서도 5천만 포인트가 오면 나랑 수입이 같아진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늦게 하거나 빨리 하거나가 문제가 전혀 없고 노력만 하면 다
같은 상한선에서 만나게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표정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럼 해봐야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들어보면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내가 돈 많이 버는 사람 바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나도 노력만 하면 내가 노력한 대가를 찾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거 상한선이죠. 예. 자, 이런 수입이 중요한 건 연금소득이라는 겁니다. 연금소득. 연금소득. 연금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연금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은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오죠. 제가 죽을 때까지 나오죠.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금방 죽지는 않겠죠. 그래도 제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수입이 나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게 연금소득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연금이 점점 더 중요해질까요? 아니면은 연금의 중요성이 떨어질까요? 중요성이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요? 수명이 길어지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연금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혹시 주변에 여러분 그 연금을 이미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연금을 받으세요? 예, 공무원 하시거나 군인 뭐 이런 분들 연금 받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에서 한번 해봐. 그러면은 나는 공무원 혹은 군인 뭐 교사를 했기 때문에 한 달에 300만 원씩 내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니까 사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과연 그 연금이 그대로 계속 나올까요? 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비율이 높은 건 아시죠? 지금 몇 프로예요? 2013년이 몇 프로예요? 13.7%입니다. 고령화 비율. 그러니까 인구 100명에서 14명이 노인이에요. 앞으로 한 35년 지나서 2045년 지나서 50년 사이가 되면 30년이 지나면 이게 몇 프로 올라가면 47%로 올라가요. 47%. 그러면 100명 중에 50명이 노인입니다. 뭐 지금 우리 다 죽었을 텐데 뭘 그걸 걱정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얘기하시는 분이 계는데 지금 2045년 60년에 제가 살고 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어떡하셔요?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살고 계시고 나이가 그때 90 정도 되니까. 예, 그렇죠. 자, 이때 전 인구의 반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반 인구의 반이 100명 중에 50명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가족이 10명인데 5명이 노인이다. 살기가 좋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각 가정이 다 어려우면 나라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 늘어나면은 복지를 걱정을 하는데 정작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노인이 돼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소득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거의 못 내겠죠. 일부 노인들만 내시고. 그러면 전 인구의 반이 세금을 못 내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예산이 반으로 줄겠죠. 국가 예산이 반으로 주는데 연금을 어떻게 계속 그대로 줘요?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 저는 뭘 그렇게 따지냐? 왜 따지겠어요? 제가 숫자를 가지고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제가 은행원 출신이 맨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국민의 한 10%를 빼놓고는 대부분 90%가 미래에 대해서 나는 준비가 돼 있다. 편안할 것이다. 안정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애터미 사업을 물론 다른 도구가 있으면 하세요. 연예계라든지. 그런데 연예계로 나가시기엔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이가 지금 좀 안 돼서 제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그냥 아무런 재능도 없이 그 연예계도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꾸준히 열심히 사시지만 대기만성이라는 거는 가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꾸준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천천히 꾸준히 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는 하시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하셔야 돼요. 뭐하고 비슷하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은 활주로에서 이렇게 굴러가는 비행기예요. 자동차 같이. 그런데 우리는 새처럼 날고 싶은 거예요. 하늘로 이륙해서. 자, 날고 싶은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에서 굴러가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떠야 돼요. 여러분 천천히 대기만성으로 가면 결코 뜨지 못하는 비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실 때는요, 전속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 하셔야 돼요. 이 애터미를 하셔서 인생에서 또 다른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전속력으로 전력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공의 길이에요. 천천히란 맛은 그것이 얼면 들으면은 맞는 말 같지만요, 이 애터미 사업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구를 잡으셨고, 그렇죠?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방법을 다 배우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 시간과 여러분의 꿈과 희망, 열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제가 그렇게 은행을 그만두고 막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약간은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애터미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면 그렇게 무슨 일든지 하던 일을 다 제가 이제 하던 일을 다 그만두시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부업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 부업으로 하시면서 꾸준히 하셔갖고 나중에 이제 수입이 되실 때 그만두시는 게 좋은데, 뭐 저처럼 또 그렇게 전업을 하셔도 되는데, 자, 확신이 뭐냐? 제가 좀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 올라오는데 똥통을 가지고 올랐습니다. 똥통. 예, 냄새가 났죠. 더럽죠. 똥 평상시에 냄새도 맡기 싫었는데, 근데 제가 똥통을 여기다 놓고서 주머니에서 뭘 꺼냈는데 다이아몬드 시카레트를 갖다가 제가 꺼내서 똥통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게 시카레트 다이아인데 이게 옐로우 다이아몬드인데 엄청난 그런 보석인데 똥통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장님이 맨 앞에 계시는데 앞에 계신 분한테 우선권을 드려서 여기 똥통 속에 손을 넣어서 다이아몬드를 건져가면 사장님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아우 전 더러워서 안 해요.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나서 손을 또 넣으실까요? 왜 넣어요? 보셨죠?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 애터미가 그런 정도 확신이 오면 여러분 절대 안 그만두세요. 저는 절대 안 그만둡니다. 왜? 그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확신대로 된 거예요. 예. 살면서 그러면 좀 이상해 보이세요? 결혼할 때도 확신으로 하시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확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젊었을 때 확신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애터미는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예. 이제 이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그런 일인가 아닌가를.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이 애터미를 만나셔서 여러분이 확신만 가지고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도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통, 저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이 뭐예요? 싸고 좋다. 이 사업이 비전이 있다를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하시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족이나 가정이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 예를 좀 들었습니다. 일본에 미야자키 현에 가면 그 섬이 많아요. 섬이 많은데 그 섬에 원숭이들이 삽니다. 근데 원숭이들이 주식이 뭐냐면 고구마예요. 그 섬에는 자연적인 고구마들이 많아서 원숭이들이 그걸 캐먹어. 근데 원숭이들이 캐서 머리가 좋아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흙을 털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얘네들이 이제 관리인이 있어요. 천연기념물들이니까.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보니까 어느 날 흙을 털어먹던 원숭이 중에서 어떤 놈이 그거를 고구마를 바닷가로 가져와서 섬이니까 물에다 싹 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보고 놀랐어요. 야, 저놈 머리가 비상하네. 그 처음에는 그냥 저놈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계속 물에다 씻어먹는 원숭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섬은 어떤가 봤더니 다른 섬은 또 그대로예요. 전부 다 흙을 털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인이 보고를 했어요. 본부에다가. 그들이 본부에서 듣고서 그건 좀 희한한 일인데 하고 생물학자들을 보냈습니다. 그 섬으로. 그 생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결과는 이런 거예요. 원숭이들이 개체수가 늘어나면 한 100마리 정도 늘어나면요 특별한 원숭이가 한 마리 나온대요. 그래갖고 그놈이 씻어먹기 시작하면 다른 원숭이 따라 먹는데 개체수가 적을 때는 그런 원숭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0마리 원숭이의 법칙 이렇게 붙이고 그 원숭이를 아놀드 토인비가 쓴 말을 이용해서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렇게 붙였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거를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가 움직였다는데 그걸 이제 원숭이한테 적용한 거예요. 창조적 소수가 뭐냐면 어떤 집단이나 국가가 변화하고 발전할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바뀌고 이렇게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몇 명 창조적 소수가 먼저 변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가족이 잘 살려면 우리들의 집에도 창조적 소수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가 되어야 되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